자, 정당의 등록 취소 규정 위헌 사건, 이것도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자, 진보당, 녹색당, 청년당 다 이전에 있었던 정당이에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어요. 근데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도 2 이상 득표해야 되는데 한 석 또는 100분의 2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사유였어요, 이전에. 요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죠. 자, 여러분 선거 결과 그 당시 벌써 추억의 이름이죠. 새누리. 새누리가 1등이었어요. 자유한국당의 정신. 그리고 민주당, 진보당, 선진당, 뭐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자, 여기 2%안 되는 정당. 여기 이제 나머지 안 써놔서 그렇지. 여러분 그 당시 선거에 20개. 선거 때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정당만 이제 봐서 그렇지 거의 20개 안팎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해요. 너무 정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죠.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1, 2% 득표도 못하는 낮은 수준이에요. 거대 정당 중심이죠. 항상 보면은 1등 하냐 2등 하냐 그 차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조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한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100분의 2 득표하지 못하면 다 등록 취소야. 등록 취소. 그런데 이게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소정당 어떻게 처음부터 국민들의 어떤 일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 등록 취소장은 신생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과잉금 조치 입에대어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한다.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되면 명칭 사용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이 세트로 명칭 사용 금지 규정도 결국 등록 취소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이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위헌 결정을 했어요. 역시 굉장히 많이 출제된 판례예요, 이것도. 자, 그다음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이죠. 자,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이고 어른 신체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7급 공무원 준비하는데 여기 판서 보여요? 신동욱 헌법 쪽집게 특강 여기 조그만 글씨로 세밀한. 올해도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쪽집게 특강 그 인강 확인해 볼 수 있어. 이대로 이 부분 자주 출제니까 꼭 체크해라. 근데 그대로 나왔죠 시험에서. 이게 진짜 전설의 쪽집게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꼭 들어야 돼. 아까 커리 설명했잖아. 커리 마지막 킬러 쪽집게 특강 꼭 들어야 된다. 혹시 지방에 내려가 있더라도 인강으로라도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알고 해인사에 가서 정리한 친구가 마지막 해인사 거기까지 이제 거기도 근데 인터넷은 되더라고. 거기서 인강으로 다 체크했대. 합천 해인사. 자, 그래서 이 가산점이 사실은 예전에 엄청난 진입 장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불합격하고 그래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걸 다툰 거예요. 만점에 5%, 3% 이 가산하도록 한 거 이거 좀 지나치지 않느냐. 횟수 제한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평균 5점이면 정상적으로 이제 군대 갔다 온 제대군인 남자들은 5%거든요. 2년 이상 복무기간 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퉜는데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잖아, 사실. 자, 보면 제대군에 대해서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가산점 제도는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커트라인 주변에서 1, 2점 차 때문에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커트라인 주변에 걸려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5점이면 평균 5점이면 너무너무 큰 점수야.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 때문에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의 비중에 비해서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 이게 너무나 극심하다. 그래서 가산점 제도는 차별 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해서 평등을 침해한다. 그래서 단순 이혼 결정이 내려져서 이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성분들 우리 7급반에서 오니까 지금은 여성 합격자가 이제 더 높은 직렬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근데 이것 때문에 아예 준비 자체를 안 한 경우도 많았어요. 대부분 그냥 9급으로. 너무 이제 과목도 많은데다가 가산점 어떤 이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남성 동지들은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지만 여성 동지들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늦었지만. 선거 때마다 이게 그래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야, 3%, 5% 이게 좀 너무 많다면 그래도 하다못해 1, 2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성 단체들의 번번이 밀려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제 여성의 파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깊은 얘기는 못해요. 이거.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 사건. 이건 너무나 또 유명한 판례죠. 합헌 결정한 걸 잘했다고 한 대표적인 판례죠.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이에요. 조상 덕분에 이제 그냥 배 두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친일 후손들 되게 많았죠. 한일 합병에 기여하고 일제시민 통제에 협력한 공으로 많은 토지를 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패스 해가지고.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귀속법을 적용해가지고 이 토지를 국가로 이제 귀속하는 결정을 하니까 얘네들이 다툰 거예요. 이거 재산권 침해고 이거 연자제 금지 원칙 위배된다. 근데 헌재는 합헌이라고 봤어요. 이게 근데 이제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진정소급법이에요. 진정소급법. 이미 다 상속되고 이미 사실 법률강에 확정됐는데 근데 이 진정소유법에 한 재산권 박탈을 우리 헌법 13조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소유법에 한 재산권 박탈. 근데 헌재가 진정소유법이라도 예외적으로 국민 소유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유법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예외적인 경우라고 봤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는 친일재산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역사가 바로잡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의 구현을 하는 시대가 오면 자기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한수 문제는 시대적 배경에 비춰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조항이 진정소유법에 해당하지만 합헌이라고 봤어요. 너무나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에 환수되기 전까지 그거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를 재생산하고 축적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하겠다는데 또 얘네들이 다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당한 귀속이라고 본 거죠. 자, 그 다음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사건. 자, 결혼해가지고 임신하고 아이가 생기고 너무너무 이제 기쁘고 그래서 올바른 태아 교육을 위해서 태교를 위해서 성별을 이제 알고 싶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수 없다. 근데 이제 경쟁 병원 이런 데서는 우리 병원으로 오라 알려주겠다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가면 알려준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근데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약간씩 너무 이제 좀 표시나지 않게 알려주는 이런 일들은 조금씩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툰 거예요, 의사가.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또 부모 입장에서도 과도한 차 아니냐.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료인 진료 결과에 관한 산모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제한. 그리고 이제 이 부모들에게는 인격권이에요, 인격권. 나중에 우리 또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인격권. 일반적인 인격권의 문제로 봤어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알 권리가 아니야, 알 권리. 그러니까 태아 성별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인격권의 한 내용이라 봤어요, 인격권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인격권 침해고요, 의사들의 경우는 직업의 자유 침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익의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그러니까 임신 후반기 그런 경우에도 접근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조칙 위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역시 임신 후반기 있죠. 28주 지나면 자유롭게 지금은 성감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수도 이전 사건. 역시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너무나 아쉬운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서울의 집값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행정수도 이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이분이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죠, 선거 공약으로 행정서울 충청으로 이전하여 서울의 집값 생활비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충청권으로 지지를 받고 또 수도권의 중산층 서민들 또 지지받고, 그래서 결국 당선됐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또 야당도 그 당시 한나라당인데
극구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충청권 또 이제 그 당시 이해창 총재 그분이 충남 예산 분이에요. 이제 그쪽에 이제 원래 또 한나라당의 지지도 많이 받던 지역이고 또 이제 유권자들 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를 시켰는데 당연히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국민소유권, 재산권 등 침해한다 해가지고 다투게 됐는데 헌재에서 의외로 사실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고 또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이 법이 추진될 때. 그런데 의외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적 관습이고 우리 헌법 조항에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다. 이렇게 불문헌법이라고 봤어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 불문헌법, 관습헌법도 우리 판례가 그렇게 봤죠.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같은 헌법이다. 동일한 효력을 간다고 봤어요. 동일한 효력. 동일한 효력. 동일한 효력. 서울의 행정수도인 거 관습헌법이고 이것도 헌법이고 성문헌법 같다. 그래서 관습헌법을 개폐하는 거 이걸 이제 행정수도를 충정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폐지하는 거잖아요. 관습법을. 그거 헌법 개정의 문제다. 근데 헌법 개정 어떻게 하게 돼 있죠?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돼서 국민투표로. 폐지는 성문헌법 개정 절차.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정은 결국 국민투표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여야가 일반 법률의 형식으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헌재 논리는 그거예요. 이건 그래서 폐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행사를 폐지한 거다. 헌법 개정의 문제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되는데 여야가 일반 법률로 다루는 거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헌재 결론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어때요? 헌재가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죠. 국가기관은.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후속 법률 이른바 세종시법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대통령, 국회 모든 기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와 몇몇 기관 49개 기관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게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대폭 축소된 형태로 이제 국민들에게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국회도 세종시로, 청와대도 세종시로, 대법원도 세종시로 서울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널널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결정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니까 이런 논리를 그대로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거예요.